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누군가의 말 한마디, 눈빛 하나에 나도 모르게 행동을 바꾸고 있진 않나요? 혹시 그 사람의 반응이 두려워서 하고 싶은 말을 삼키고 가고 싶은 길을 돌아가고 있진 않으신가요? 관계 속에서 통제는 항상 강압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정한 말투, 습관처럼 반복되는 질문 한마디에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길들여지곤 합니다. 그 질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기분이 나빠지지 않을까? 처음 들었을 땐 마치 감정적인 소통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이 말이 반복될수록 여러분은 점점 상대의 감정을 내가 책임져야 할 문제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통제는 시작됩니다. 오늘 방송은 그 질문 하나로 상대가 여러분을 통제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의 자유를 인정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감정을 앞세워 여러분의 선택을 틀어주려는 사람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상담실을 찾은 한 여성은 남편과의 결혼 생활이 점점 자신을 지워가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외출할 때마다 누굴 만나러 간다고 말할 때마다 늘 똑같은 질문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나는 불안하잖아. 그 시간에 나 혼자 집에 있으면 내가 얼마나 외로운 줄 알아? 남편은 화를 내거나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늘 자기 감정을 중심에 놓고 그녀의 행동을 조율해 갔습니다. 결국 그녀는 자신이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나씩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친구와의 만남, 혼자만의 시간, 새로운 일에 대한 도전까지도 말입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이 싫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나는 내 감정보다 그 사람 기분이 더 중요해졌어요. 그게 사랑인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감정을 이용한 통제였습니다. 여러분, 상대가 반복해서 그렇게 하면 내가 상처받을 것 같아라고 말한다면 한 번쯤 멈춰서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 말이 진짜 소통인지 아니면 여러분의 선택권을 감정으로 붙들어매기 위한 방식인지 말입니다. 철학자 에리 프롬은 말했습니다. 사랑은 자유 속에서 자란다. 속박된 사랑은 결국 파괴를 부른다. 진짜 존중은 상대가 불편하더라도 그 사람의 선택을 인정해주는 데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렇게 감정이라는 무기를 이용해 상대를 조용히 지배하는 사람들의 특징과 그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경계가 필요한지를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감정을 내세우는 통제는 말보다 더 부드럽고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그들은 결코 큰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상처를 드러내며 상대방이 미안함을 느끼도록 만듭니다. 나는 네가 그날 그렇게 말했을 때 정말 서운했어. 그렇게 연락 없이 외출하면 나는 하루 종일 불안해.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감정을 느끼시나요? 내가 잘못했나? 그 사람 마음을 내가 너무 몰랐나? 바로 그 지점에서 여러분은 통제를 허용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직접 명령하거나 반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죄책감을 느끼고 그 감정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행동을 바꾸게 됩니다. 문제는 그 죄책감이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한 직장인의 사례가 있습니다. 이 남성은 여자친구와 연애 초반부터 늘 그녀의 감정을 신경 써야 했습니다. 여자친구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네가 바빠서 나를 소홀히 하면 정말 버려진 느낌이 들어. 그날 답장이 늦어서 하루 종일 울었어. 그는 처음엔 미안했습니다. 그녀의 상처를 알기에 더 자주 연락하려 애썼고 일이 많아도 틈틈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는 점점 지쳐갔고 결국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의 감정을 책임지려고 내 감정을 포기한 것 같아. 여러분, 타인의 감정은 우리가 감싸줄 수는 있어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감정을 앞세운 통제는 상대를 배려하는 척하면서도 실제로는 상대의 모든 선택을 자기 위주로 조정하려는 방식입니다. 심리학자 수전 포워드는 감정적 조종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상대가 느끼는 감정을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믿음을 주입해
그로 인해 행동을 바꾸게 만드는 행위. 여기서 중요한 건 상대의 감정과 나의 책임을 명확히 분리하는 일입니다. 누군가가 나는 네가 그렇게 하면 불편해라고 말했을 때 그 감정은 이해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넌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해라고 말한다면 그건 감정이 아닌 지시입니다. 이 두 가지는 철저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그들의 감정을 공감하되 그 감정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감정은 존중의 대상이지 복종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에는 이런 통제의 언어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점차 자신의 경계를 잃고 스스로를 지우게 되는 과정을 다른 사례를 통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늘 주변 사람들에게 나는 갈등이 제일 싫어요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녀의 삶은 갈등을 피하려다 감정이 뒤엉킨 시간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겉보기엔 조용하고 점잖은 사람이었습니다. 언성을 높이는 일도 없고 결정을 강요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그녀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 할 때마다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거 하다 실패하면 당신 얼마나 힘들겠어. 그런 일 시작하면 우리 집 분위기가 달라질 것 같아. 그게 난 불안해. 처음엔 걱정으로 들렸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반복될수록 그녀는 자신이 원하는 일을 시도하는 게 가족에게 짐이 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결국 그녀는 무언가를 시작할 때마다 이건 그 사람한텐 불편하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하면 그 사람 기분이 상하진 않을까? 이런 생각부터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지금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여전히 조용한 가정 안에 있어요.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 나는 내 목소리를 잃어버렸어요. 통제는 항상 강압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은밀하고 더 부드럽게 다가옵니다. 그녀의 남편은 한 번도 그녀에게 하지 말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대신 내가 불안해. 그거 당신에게 부담이 될 것 같아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그녀는 사랑한다면 이해해야지. 배려란 이런 거겠지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배려가 아니라 자기 지움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누군가의 말이 이해와 관심으로 느껴졌지만 그로 인해 여러분의 선택이 작아지고 있진 않나요? 우리는 종종 상대가 싫어할까봐 그 사람은 상처받기 쉬우니까라는 이유로 자신의 감정을 접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간이 반복되면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잊게 됩니다.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은 말합니다. 누군가를 배려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경계를 허무는 순간 진짜 자신은 사라진다. 관계 속에서 가장 무서운 지점은 내가 누군가의 감정을 너무 오래 책임지려 할 때입니다. 그 책임감은 결국 나를 지워가는 습관으로 바뀝니다. 이번에는 그런 통제적인 관계 속에서 내가 나를 지켜내기 위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감정적 통제에서 벗어나는 구체적인 방법과 언어의 태도를 나눠보겠습니다. 감정으로 시작된 통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건 나의 경계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경계란 거절하는 기술이 아니라 나의 존재를 인정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어릴 적부터 싫다고 말하면 상처받는다, 상대를 먼저 배려해야 한다는 말을 들으며 자라왔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이 거절을 미안함으로 받아들이고 경계를 무례함으로 착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건강한 관계는 내가 나를 지킬 수 있어야 상대도 제대로 마주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그렇게 하면 내가 불안해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감정은 이해해요. 하지만 제 선택도 존중받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 문장은 싸우자는 말이 아닙니다. 상대의 감정을 외면하지 않으면서도 내가 지켜야 할 선을 분명히 밝히는 언어입니다. 상대가 감정을 내세우며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려 들 때 그건 네가 그렇게 느끼는 거고 나는 내가 옳다고 느끼는 걸 따를게. 이 말은 분명 단호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한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을 꺼낼 수 있으려면
어떤 태도가 필요할까요? 첫 번째는 내 감정에 대한 확신을 갖는 일입니다. 상대가 감정을 앞세우며 여러분을 죄책감으로 몰고 갈 때 흔들리지 않으려면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하는지를 스스로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모든 감정에 응답할 필요는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타인의 감정은 여러분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 감정을 공감해 줄 수는 있지만 그 감정으로 인해 내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선 안 됩니다. 세 번째는 행동보다 말이 먼저 나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상대가 내가 서운해라고 말할 때 바로 행동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에 대해 함께 대화를 시도해 보는 겁니다. 왜 그런 감정이 드셨어요? 내 입장도 함께 나눠볼게요. 이런 말은 상대의 감정을 공감하면서도 내 목소리를 함께 가져가는 언어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상대의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진짜 자유인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의 감정 때문에 계속 삶을 수정하고 있다면 그건 여러분이 자유를 잃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번에는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태도를 바꾸고 난 뒤 우리의 삶과 관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사례와 함께 이어가 보겠습니다. 통제에서 벗어난 사람들의 변화된 삶을 통해 여러분도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늘 사람들에게 맞추는 데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족의 요구, 친구의 감정, 직장 상사의 불안까지도 늘 자신이 감당해야 할 몫이라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저는 늘 괜찮다고 했어요. 상대가 불편해질까봐, 분위기가 어색해질까봐 제가 손해보면 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갑작스러운 공황 증상으로 호흡이 멎을 듯한 불안을 겪으며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상담 중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된 건지 몰랐어요. 그냥 다들 편하라고 한 건데 왜 나는 이렇게 아픈 건지. 그녀가 알았던 건 타인의 감정에 지나치게 반응하고 자신의 감정은 억압하며 살아온 감정적 피로의 결과였습니다. 그녀는 이후 감정을 조종하는 관계에서 벗어나기로 결심합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이제는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요. 누가 상처받았다고 말해도 그것이 내가 지켜야 할 선을 넘었다면 정중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녀가 가장 먼저 바꾼 건 말의 태도였습니다. 예전에는 그래, 미안해. 내가 너무했지라고 말하던 그녀가 이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느끼셨다면 안타깝네요. 하지만 제 입장에서도 이 결정이 필요했어요. 이 말은 비난이 아닙니다. 자기 삶의 방향을 지키겠다는 선언이자 서로를 건강하게 대하기 위한 시작입니다. 그녀는 처음엔 외로웠다고 했습니다. 감정적 통제를 행사하던 사람들 중 일부는 관계를 끊거나 비난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녀 곁에는 서로의 경계를 존중해주는 사람들이 남았습니다. 감정에 휘둘리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과의 시간이 비로소 시작된 겁니다. 이야기의 끝에서 그녀는 말했습니다. 이제는 누가 내 기분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내 기분을 지켜줘요. 그게 진짜 나로 사는 첫걸음이더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존중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통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마무리로 오늘 이야기한 핵심들을 정리하며 감정적 통제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삶을 지켜내는 방법을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관계가 더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한 문장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상대가 여러분을 통제하고 있는지 그 의도를 드러내는 단 하나의 질문, 그렇게 하면 내가 불편해라는 말의 본질을 들여다봤습니다. 이 말은 겉으로는 감정 표현처럼 보이지만 반복되고 누적될수록 여러분을 조심스럽게 조종하는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여러분은 그 사람의 감정에 맞춰 자신의 모든 선택을 조절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상대의 감정은 그 사람의 몫입니다. 공감은 가능하지만
책임까지 떠맡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그렇게 하면 내가 불편해라는 말은 상대의 감정인지 여러분의 행동을 통제하려는 신호인지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상대의 감정을 인정하되 그로 인해 여러분의 선택과 자유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단호하면서도 부드럽게 선을 그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감정은 이해하지만 제 입장도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한 문장이 여러분의 자존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네 번째, 모든 감정에 응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침묵은 때로 말보다 단단합니다. 내가 설명하지 않아도 존재 자체로 충분히 의미 있다는 걸 스스로 믿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진짜 좋은 관계는 감정을 조종하지 않습니다. 상대를 인정하고 말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서로의 선택을 함께 축복할 수 있는 관계입니다. 철학자 바리흐 스피노자는 말했습니다. 자유란 타인의 힘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감정, 말, 행동 모두에 책임지고 선택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누군가의 감정으로 인해 그 자유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혹시 오늘 방송을 들으며 나는 지금 누구의 감정을 대신 살아주고 있었나 생각해 보셨다면 그 질문이 여러분이 회복할 수 있는 첫 번째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방송이 여러분의 삶에 따뜻한 경계와 조금은 더 단단한 마음을 가져다 줄 수 있었다면 그것만으로도 깊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경험 혹은 마음속에 맺힌 감정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그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크고 조용한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여정을 함께 해주시면 앞으로도 더 깊고 따뜻한 이야기로 여러분 곁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단단한 선을 누구보다도 여러분 자신이 먼저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내 삶을 바꾸는 지혜였습니다.